제2경부고속도로인 세종포천고속도로 호재입니다. 2016년 착공해서 현재 안성까지 건설되었고 2024년 전 구간 개통 예정입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서울까지 110분 걸렸던 시간이 70분으로 단축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오비 실무 마스터 과정 세종 108기 허윤경입니다. 저희 C조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세종에 대해서 지역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내용과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면 제1장 세종시 소개, 제2장 세종시 호재, 제3장에서는 세종시의 강남 같은 존재, 나성동에 대한 소개를 하고 나성동 먹자골목 상가 소개와 주상복합의 대명사인 중흥센텀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세종시 전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세종시는 노무현 정부 때 설계되어 지금은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그 면모를 점차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세종시 넓이는 465.23제곱킬로미터로 서울의 77%의 수준입니다. 생각하셨던 것보다 크죠? 1개 읍과 9개 면, 23개의 법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숫자로 보는 세종시입니다. 2021년 10월 기준입니다. 세종시는 말 그대로 행정복합도시로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을 비롯한 47개 중앙행정기관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또한 삼생활권 소담동에는 대표적인 국책기관이 16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은 37.7세로 전국 대도시 평균 41세보다 3.3세가 젊습니다. 평균 연령이 젊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 원동력이 많다는 뜻이겠죠. 총 세대수는 15만 3,600여 세대, 총 인구수는 37만 6천여 명입니다. 2030년까지 예정지로 남아있는 5생활권과 6-12 생활권 등의 6만여 호를 더 지어 21만 3천 가구, 인구수 5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5생활권은 완전한 스마트 시티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종시 랜드마크로는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세종도서관, 2027년 완공될 국립박물관 단지가 있고 높이 42m의 밀마루 전망대가 있습니다. 또 세종예술의 전당이 얼마 전 나성동에 개관하였고 정부 청사 건물들, 세종호수공원과 금강보행교가 있습니다. 금강보행교는 세종대왕 한글 반포년도를 기념하여 길이 1446m로 지어졌고 모양을 따라 이응다리라고도 불립니다. 제2장 세종시 호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직무실 설치가 세종시의 첫 번째 호재입니다. 2021년 9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게 결정되었습니다. 전월산과 세종시 수목원 사이에 60만 평의 국회의사당 부지로 선정되었고 이는 여의도 국회의 1.8배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2년의 설계 기간과 3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7년에 개원될 예정입니다. 우선 11개의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회의 세종의사당 이전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때의 인구 유입은 직접 관계자만 5천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바로 얼마 전인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설치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또한 세종의사당 개원 시점에 맞춰 마련될 것입니다. 제1경부고속도로인 세종포천고속도로 호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은 이미 북으로는 정안 IC를 통해서 천안 논산 고속도로로 이어지고 서로는 서세종 IC를 통해 당진 대전 고속도로로 이어지고 동으로는 남청주 IC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가 이어져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에 더하여 제2경부고속도로가 생길 예정입니다. 2016년 착공해서 현재 안성까지 건설되었고 2024년 전 구간 개통 예정입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서울까지 110분 걸렸던 시간이 70분으로 단축될 것입니다. 구간은 포천에서 시작하여 서세종 IC에 있는 당진 대전 고속도로로 연결되며 끝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철도 호재입니다. 그 첫 번째로 지하철이나 전철 같은 충북 광역철도가 있습니다. 길이 49.4km, 반석역에서 출발하여 금남면 KTX 세종역 후보지를 거쳐 정부청사역, 조치원역, 오송역, 청주공항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2029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교통량이 많은 대전, 세종, 청주권 이동에 큰 효율성을 줄 겁니다. 그 외에도 KTX 세종역 후보지가 금남면 발산리 쪽에 있는데 기존 오송역과 불과 22km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고속열차 효율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서는 세종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종시 광역교통은 전체적으로 18개 광역도로를 건설하여 전국 주요 도시를 2시간 이내에 접근 가능하게 한다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종 국가산업단지 호재입니다. 신소재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시행사인 LH는 연서면 와촌리 1원 83만 평에 2023년 공사를 착수해서 2028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완공되면 생산 유발 효과는 8,200억 원, 고용 효과는 6천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가산단은 조성 이후 30년간 30조 6천억 원의 효과와 종사자 수도 19,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호재의 끝은 곧 닥칠 우리나라 인구 절벽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호재들로 인하여 세종시에는 향후에도 계속 인구가 증가한다는 가장 매력적인 호재가 있습니다. 세종시 인구는 2030년까지 50만 명, 2050년까지는 약 8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앞으로 전국의 대도시 인구수는 대부분 감소하나 경기, 세종, 제주, 충남 이 네 곳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세종의 예상 그래프는 그 뚜렷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종시의 대장동인 나성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종시의 강남이라고 비유되는 나성동은 2-4 생활권에 속해 주거, 환경, 상권, 교통, 교육, 무엇 하나 빠짐없이 빼어난 곳입니다. 그림처럼 나성동 전체는 상업지역 또는 중심 상업지역으로서 여기 보시는 그림은 미래에 대한 나성동의 밑그림입니다. 세종시에서 가장 상권이 강한 나성동 먹자골목을 비롯해서 BRT 라인 상권, 또한 복합 상가인 어반 아트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예정부지와 호텔 예정부지 등을 비롯한 미개발 유보지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백화점 부지에는 시그니엘과 같은 초고층 건물도 기대해 봅니다. 나성동의 주거로는 6단지 3,500 전세대가 주상복합입니다. 자연 환경도 제천이 흐르고 인근에는 호수공원, 국립수목원, 박물관 단지, 예술의 전당 등이 있어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통으로는 BRT 정류장이 곳곳에 있으며 또 미래에는 대전 지하철과 연결하는 지하철 계획도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금남교를 통하면 바로 삼성할건과 이어지고 차로 대전 법원까지 30분, 청주까지도 30분대로 접근 가능한 곳입니다. 감사합니다.